게임이라는 장르는 어쩌면 태초부터 영화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시각과 청각을 주 재료로 하는 장르로서 당연한 것이겠죠. 90년대 후반 본격적인 CG 무비의 도입과 3D 그래픽의 발전, 그리고 광매체의 발전으로 영화 같은 게임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영화야 게임이야? 많은 게임들이 화려한 비주얼로 영화 같은 게임에 한 발짝 다가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화 같은 게임은 비주얼만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일까요? 레메디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퀀텀 브레이크를 리뷰해보며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그래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발매 전부터 720p라는 이번 세대 기종과 어울리지 않는 해상도로 많은 논란을 샀던 퀀텀 브레이크의 그래픽은 과연 어떨까요?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은 모두 실제 모델을 대상으로 모델링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엑스맨 시리즈의 아이스맨으로 유명한 숀 애쉬모어, 왕좌의 게임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에이던 길런, 더 와이어, 프린지 시리즈의 랜스 레딕, 그리고 반지의 제왕의 메리 역할로 유명한 도미닉 모나한까지 쟁쟁한 배우들이 참여했습니다. 기존에도 실제 배우들을 모델로 한 게임은 많았습니다만 그들의 연기가 고스란히 게임으로 옮겨진 듯한 느낌을 주는 게임은 많지 않았습니다. 퀀텀 브레이크는 멋진 모델링과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를 게임에 담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특히 게임의 컷신들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연출을 크게 신경쓴 느낌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데 웬만한 영화나 미드 못지않은 연출을 보여줍니다. 컷신에서 게임 그래픽으로의 이동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컷신과 게임 사이의 단절을 느끼기 힘듭니다. 그래픽은 화려합니다. 주인공은 다양한 시간 조절 능력을 사용하는데 그러한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주변의 사물과 배경까지 그 효과가 반영됩니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효과들은 그동안 게임에서 볼 수 없었던 효과들로 플레이어에게 몰입감과 쾌감을 선사합니다. 특히 빛의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퀀텀 브레이크는 시간과 장소에 따른 빛 표현이 뛰어난 게임입니다. 실내의 따뜻한 분위기, 야간의 공기감, 빠른 시간 이동에 따른 빛의 변화까지 멋지게 표현합니다. 캐릭터의 피부와 옷질감 등이 주변의 빛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내 다양한 이펙트들이 화려하게 펼쳐지는 만큼 눈이 즐거운 게임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가장 논란이 되었었던 해상도 문제는 개개인이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크게 신경 쓰이는 수준은 아닙니다. 게임 내의 다양한 효과들과 빛 표현, 캐릭터의 모델링 등에 자원을 투자한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영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게임은 게임과 게임 사이에 실사 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게임에서도 있었던 시도이지만 이 게임의 실사 영상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30분에 가까운 재생시간을 가진 이 영상들은 자체적으로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게임은 주인공의 시점에서 진행되는 반면 실사 영상은 주변의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상을 보지 않아도 기본적인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퀀텀 브레이크의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을 줍니다. 주인공이 아닌 주변 인물들에게도 자기 자신만의 이유와 감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게임은 3인칭 슈터,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기본적인 TPS의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일반적인 TPS 게임에 비해 총기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어 있고
수류탄 등의 보조 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인공은 시간 회피, 시간 방어막, 시간 정지, 시간 폭발, 시간 돌진 등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투의 양상이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들이 엄청나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재사용 시까지의 쿨타임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멋진 전투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난이도는 딱 적당한 정도로 어렵지도 않지만 기술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클리어할 수 없습니다. 어드벤처 파트는 사실상 양념 정도로 첨가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조사하여 정보를 모으는 것은 게임 진행을 위해서가 아닌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조절하여 물체를 들어올리거나 느리게 만드는 등의 퍼즐적 요소가 있지만 게임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시원하게 진행하는 선에서 잠시 등장할 뿐입니다. 게임에 삽입된 음악들과 사운드 이펙트는 헐리우드 영화의 그것처럼 매끈합니다. 특히 한 챕터를 마치고 나오는 음악의 선곡은 매우 훌륭합니다. 게임의 분위기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능력을 사용할 때나 총기를 사용할 때의 효과음들은 총기 격발 시 임펄스 트리거가 작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멋진 타격감을 선사합니다.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로 게임이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티어링이 발생하고 컷신 중 로딩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게임의 흐름을 끊어놓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 타격감이 멋지다고 하나 임펄스 트리거가 빠진 것은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투를 제외한 게임 플레이에 재미를 찾을 만한 부분이 적다는 것입니다. 탈 것을 이용한 추격전이나 좀 더 긴박한 상황에서 시간 능력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게임 전체가 좀 더 다채로워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영화 같은 게임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화 같은 게임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픽, 사운드, 영화적 연출, 그리고 컷신과 실사 영상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잘 어우러져야 되겠죠. 하지만 진정 영화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뮤직비디오나 광고 같은 이야기를 제외한 영화적인 장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들을 영화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겠죠. 오랫동안 게이머들은 멋진 게임성과 비주얼을 이유로 개연성이 떨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를 참아왔습니다. 혹은 훌륭한 이야기를 가졌음에도 완성되지 못한 게임성과 비주얼을 가진 게임들도 플레이하곤 했죠. 퀀텀 브레이크는 이 둘 사이의 타협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퀀텀 브레이크의 이야기는 훌륭한 완성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게임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죠. 게임만 플레이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이지만 게임 중 찾아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과 실사 영상들을 찬찬히 찾아보면서 이야기에 살을 입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의 선택지에 따라 게임과 실사 영상의 스토리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다회차 요소도 훌륭합니다. 게임 중간중간에 복선들이 깔려있고 그러한 복선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퍼즐이 하나하나 맞아떨어질 때의 쾌감을 선사합니다. 복잡하게 꼬여나갈 것만 같은 스토리를 정리하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관계와 감정선들도 놓치지 않는 부분은 많은 게임들에서 보여주었던 1차원적인 방식의 스토리를 가볍게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막의 게임을 끝낼 때마다 나오는 실사 영상들은 게임의 흐름을 끊어놓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시 쉬어가며 게임 속 캐릭터들의 뒷이야기를 보는 맛이 상당히 쏠쏠합니다. 갓 영상의 끝맺음도 적절해서 뒷이야기를 궁금하게 만들고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게 만드는데 일조합니다.
그저 게임과 영상을 순서대로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시너지를 줄 수 있게 아주 영민하게 배치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퀀텀 브레이크를 플레이해보고 받은 느낌은 고집 있는 개발사가 한 우물을 팠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쉽게 대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었기에 이러한 결과물이 탄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멋진 이야기를 성공적으로 담아낸 퀀텀 브레이크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영화 같은 게임에 근접한 게임 중 하나입니다. 레메디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퀀텀 브레이크, 부부더 비디오 게이머즈 림바의 점수는 96점입니다.